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ENC와 대리미의 두 대형 건설사에서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전국 사업장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14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가 72만 6천 명인 상황에서 20%에 달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실직하게 된 충격적인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 사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스승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스승님의 지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참 어떤 잣대로 이걸 바라봐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 그러고 또 심지어 면허를 취소하는 걸 검토하라 그러고 등등의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오늘 몇 가지 제 나름대로 바른 분별법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 부족으로 또는 그 건설사 어떤 행정 부족 또 안전 규칙 부족 안전 불감증 이런 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관리 부족으로 연달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안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귀신에 씌인 것처럼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은 건설사 잘못이다. 또 안전불감증의 잘못이다. 한마디로 관리 감독 부족이다. 이렇게 일면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안전불감증이나 관리 감독 부족이라든가 건설사의 어떤 관리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있지만 이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큰 고속도로 공사라든가 이렇게 큰 국책 사업이라든가 땅을 많이 파재끼는 공사는 그 산맥을 때로는 뚫기도 하고 터널을 뚫기도 하고 다리를 놓기도 하고 하면서 지기를 흔들게 돼요. 그러면 아주 큰 혀를 자르거나 큰 혀를 훼손하게 되면 그 지역 담당 산신이 동하게 되고 담당 이렇게 대신들이 동하게 되고 지신들이 동하게 됩니다. 동한다는 말은 노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도로를 내면서 그 지역의 산소도 많이 파재낄 거고 등등의 이렇게 대책 없는 행정, 대책 없는 건설사 건설 방법, 그리고 첫째는 정부 책임이에요. 정부가 이런 걸 철저하게 감독 관리하고 산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혀를 끊고 지나가는지, 굴을 뚫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지신이 어떻게 동할지, 산신이 어떻게 동할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고 정부 정책적으로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바른 예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그 지역 공사할 때는 크게 산지도 모시고 지역 담당신에게 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함께 정부와
조직적으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예를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갖춘단 말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는 정부대로 이렇게 큰 산맥을 끊고 간다든가 큰 도로공사를 할 때 먼저 그 담당 대신들에게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고하게 하고 또 예를 갖추어 제도 지내고 충분히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부 관료들도 이런 자연의 이치 법칙을 모르고 그 건설사도 자연의 이치 법칙을 모르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혀를 자르고 땅굴을 뚫고 이렇게 막 도로를 내고 다리를 놓고 산맥을 자르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마구제비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들 쪼대로, 설계대로. 쪼대로란 말은 설계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터가 아주 세거나 신장들이 많이 노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보면. 그런 데를 건들면 그 지역 담당 대신들이 다 흔들어 댑니다. 흔들어 대면 장사 없어요. 아무리 현대건설, 무슨 건설? 동아건설이 됐든 현대건설이 됐든 SK건설이 됐든 어떤 건설사가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 포스코 ENC가 들어가서 해서 이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현대건설이 했든 SK건설이 했든 삼성건설이 됐든 어떤 건설사가 들어가서 공사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터지게 돼 있다. 여러분 이걸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지 건설사 관리 부족으로만 잣대를 놓고 판단하는 건 1차원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사고가 계속 나면 정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관리 감독을 잘못했고 산맥을 자르고 도로공사하면서 이렇게 산맥도 자르고 혈도 자르고 이렇게 굴을 뚫고 하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지만 너무 예의 없이 함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신이 동하고 기운이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이 지역 담당 기운들이 다 탈이 났구나. 그러니 이건 우리 정부 책임이 먼저 크다. 반드시 정부 대통령이 찾아가든 아니면 장관이 찾아가든 가서 정식으로 그 지역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산신에게도 사과를 하고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이 담당 대신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바르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고하고 예를 갖추어서 제를 올린다든가 크게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를 갖추어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 진행을 하면 천우신조로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미봉책으로 이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압력을 넣어. 그러면 또 공사를 해. 그러면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런데도 또 죽어. 또 사고가 나. 그러면 어떤 건설사든 정부가 바라보고 있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또 사고가 났다면 엄청난 큰 피해가 있고 제재가 오는 거 아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관리 감독관도 다 두고 철저하게 나름대로 공사를 하지요. 관리 감독도 하고
그런데도 실수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장가게를 가면 케이블카가 알죠? 몇십 킬로 이렇게 케이블카가 산으로 연결된 거 아시나요? 공식적으로 500 몇십 명이 죽었고 그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합치면 1000명 넘게 죽었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500 몇십 명이에요. 그리고 비공식으로 이름 없이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0명이 넘게 죽으면서 그 건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국가적인 국책사업이라든가 대공사를 할 때는 그 지역을 탐색을 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든 장관들이 책임지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든 먼저 기운을 살피고 예를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사 회장이라든가 사장단들이 다 가서 예를 갖추고 그 기운을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인간적인 노력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감독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계 관리만 하고 사람 관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신입니까? 태양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쓰이면, 봐봐, 귀신에 쓰이면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눈 뜨고도 당하잖아요. 귀신에 쓰이면 어때? 그거 뭐야,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 보이스피싱, 귀신에 쓰이면 완전히 당해요. 미친 것처럼 당하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미친 것처럼 당하고 나서 딱 당하는 순간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이랬지? 귀신에 씌였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딱 죽는 순간 실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걸 1차적으로 건설사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반드시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굴을 뚫거나 산맥을 자르거나 큰 도로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정부 그 장관들이라든가 책임자들이 나서서 그 기운을 점검하고 빠르게 고하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노력을 반드시 한 다음에 철저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근본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현장 공사든 대공사 속에는 이런 실수도 있고 사고도 있고 또 이런 함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족의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사고 한 번 났다, 두 번 났다, 세 번 났다는 이유로 이 대공사를 맡은 건설사를 면허 취소시킨다든가 폐업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나는 건설사 편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중국의 장각의 그 케이블카 건설하는데 500 몇십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는데 그 많은 죽은 사람 따지면서 건설사 책임을 물었으면 그 공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희생을 감당하면서 공사했기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옛날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개념도 달라요. 한 사람 공사하면서 죽어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어요. 2명 죽어, 10명 죽어, 100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중국은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물론 안전관리는 하지만 우리나라랑 완전 개념이 다르다. 대형 공사하면서 10명, 20명 많이 죽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냥 진행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도 계속 공사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이 아니라 반드시 점검을 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점검을 해서 그 노안 터신도 달래고 건설사도 나서서 노안 터신을 달래고 그 다음에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책임자가 책임질 건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자가 책임질 건 책임을 지고 또 행정적으로 처벌받을 건 받고 그리고 공사는 마땅히 진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몇 개월씩 지연시키고 몇 개월씩 정지시키고 그 면허 취소를 시키고 또 폐업시키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다른 건설사 돼도 똑같은 현상이 또 온다.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부 책임도 있고 건설사 책임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 책임만 물어서는 안 된다. 위로는 정부 책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사 책임이 크고 세 번째 그 담당 관리 부족의 책임이 크다. 이런 이치를 알고 큰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어떤 사고 하나 터진 것을 문제 삼아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폐업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행정처분, 벌금을 때린다든가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사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실업자가 된다든가 이런 피해를 가져와도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선의적인 방법으로 공사하고 대의적인 방법으로 공사하더라도 이 자연의 법칙은 꼭 허점이 드러나게 돼 있고 사가 있게 돼 있다. 부족함이 있게 돼 있다. 대형 공사를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미봉책으로 책임만 묻고 미봉책으로 관리자 책임만 묻고 건설사 책임만 묻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절대 누구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더 이상 실업자 만들지 말고 건설회사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현재 진행하는 건설사 그대로 진행하게 만들고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묻되 대의적으로는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폐업시키고 면허 취소하고 그리고 막 몇 개월씩 지연하면서 다른 건설사 끄집어다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바르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가장 우선 생각하는 마음, 국민을 가장 최우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강력한 제재를 해라. 한마디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해라. 이런 그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왜? 국민을 우선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고 국민을 돕는 마음을 갖는 게 대통령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의는 대의대로 이끌어가야 된다. 대통령이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 천재지변으로 막 수십 명씩 죽는 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잘 보세요. 그게 대통령 책임 아니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죽었어. 갑자기 기차 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어.
대통령이 그렇게 시킨 거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어도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지만 대통령은 간접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며 대통령 잘못도 아니지만 대통령한테 책임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국민한테 사과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사과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대의적인 방법으로서 이끌어가야지 행정처분만 냉철하게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우선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 몇 명의 희생 때문에 수십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피해를 보는 건 괜찮습니까? 실직자가 돼도 괜찮습니까? 경제가 마비가 돼도 괜찮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희생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희생이 잘한 건 아니지만 이미 벌어진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돼요. 희생이 잘 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건설사 문 닫게 하고 공사 중지시키는 게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게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공사 못하게 중단시키는 게 그 희생을 값지게 하는 게 아니다. 그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국가에 득되게 하고 그 희생자는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잘 취하고 그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큰 대의적인 공사는 진행을 잘하게끔 하고 실직자가 없게끔 하고 유랄유처럼 돌아가게 하는 게 바른 행정이지 이 희생자 몇 명 때문에 몇천 몇만 명이 실직하는 현장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멈추게 하고 이건 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절대 이건 대통령께서 바르게 제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민 위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법적으로 잣대를 놓고 제재한다. 그러면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을 행정대로 바르게 펴야 된다. 대중을 위하는 정치를 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현명한 대통령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성하시고 이 부분은 국가가 더 이상 피해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대의적인 시각으로 행정을 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으란 뜻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